안녕하세요. 타입스크립트 즐기는 3JS에 대한 5번째 강좌입니다. 이번 강좌는 라이트, 즉 광원입니다. 3JS에서 제공하는 광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이트 클래스를 상속받는 6개의 광원 클래스와 HDRI 데이터를 이용한 광원이 있습니다. 환경광 또는 주변광이라 불리는 앰비언트 라이트와 헤미스피어 라이트가 있고요. 단순한 주변광이 아닌 빛의 방향성을 갖는 디렉셔널 라이트, 포인트 라이트, 그리고 스포트 라이트, 렉트 에어리어 라이트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HDRI 데이터를 매우 효과적인 광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광원은 그림자를 생성해주는 기능도 제공하는데요. 여기에 언급된 광원 중 디렉셔널 라이트, 포인트 라이트, 스포트라이트 이 세 가지 광원은 그림자를 생성해 줄 수 있는 광원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광원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이해하기 위해서 멋진 장면이 필요한데요. 빛을 통해서 실습에 진행할 프로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터미널을 하나 열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git 명령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로젝트 폴더가 하나 생성되고요. 생성된 프로젝트 폴더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을 입력하고 필요한 패키지 설치를 위해서 npm i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위해서 npm run dev를 입력하고 컨트롤 키와 함께 이 링크를 클릭하면 웹 브라우저가 이렇게 실행됩니다. 이 결과는 이전 강좌 중에서 트랜스폼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강좌에서 만든 내용 중 변경된 부분은 main.ts에서 메쉬의 재질에 대한 속성을 이렇게 추가한 것입니다. 이 코드를 보시고 완전한 이해를 원하신다면 세 번째 강좌인 이 트랜스폼에 대한 영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드를 기반으로 광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광원은 셋업 라이트 메서드에서 정의되는데 기존 광원에 대한 코드는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먼저 이 앰비언트 라이트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광원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에 대한 객체를 다음처럼 생성하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빛의 색상과 빛의 강도, 즉 세기 값을 인자로 받습니다. 생성된 광원을 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씬에 추가를 해줘야 합니다. 코드를 보면 광원의 색상이 이렇게 하얀색인데요. 재질에 대한 색상과 광원에 대한 색상이 서로 섞여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원한다면 광원의 색상을 빨간색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요.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세기값에 대한 인자를 통해서 광원의 밝기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1인데 이 값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값에 따라 광원의 밝기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원에 대한 색상과 이 세기 값은 다른 모든 광원에 대해서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이 앰비언트 라이트는 주변광 또는 환경광이라고 불리는데요. 단순히 장면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에 대해서 쉐이딩 없는 단순한 색상으로 렌더링 되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세기 값을 약하게 지정해서 장면에 추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광원에 영향을 받지 못하는 물체도 살짝 보여지도록 하는데 사용됩니다. 다음은 헤미스피어 라이트입니다. 이 코드 대신에 이 코드로 변경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헤미스피어 라이트 역시 이 앰비언트 라이트와 마찬가지로 주변광인데요. 앰비언트 라이트와는 다르게 헤미스피어 라이트는 두 개의 빛의 색상 값을 갖습니다. 하나는 위에서 비치는 빛의 색상이고, 다른 하나는 아래에서 비치는 빛의 색상 값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면 위에서 비치는 빛의 색상은 바로 이 색상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그리고 아래에서 비치는 빛의 색상은 이 색상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이 헤미스피어 라이트의 빛의 세기는 현재 1로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디렉셔널 라이트인데요. 디렉셔널 라이트는 태양과 같은 광원입니다. 태양처럼 일정한 방향으로 모든 물체에 동일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기존의 이 코드 대신에 다음 코드로 변경해 보면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빛의 색상은 하얀색이고 세기는 1입니다. 그리고 광원의 위치는 0, 1, 0이고 광원이 비추는 대상의 위치는 0, 0, 0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광원은 일정한 방향으로 모든 물체에 대해서 동일한 빛의 효과를 준다고 했는데요. 광원의 방향은 이 포지션과 이 타겟으로 결정됩니다. 이 광원을 화면에 시각화해주는 헬퍼 객체를 추가하겠습니다. 다음 코드를 추가합니다. 보시면 여기가 광원의 위치이고, 그리고 광원이 이렇게 타겟으로 지정된 이 000이 바로 이 위치인데, 이 하얀색의 선을 보시면 이 하얀색이 광원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이 광원이 비추는 타겟이
이 움직이는 빨간색 구를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광원과 이 헬퍼를 다음처럼 필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값을 지정하고요. 여기서 이 광원에 대한 이 타겟의 위치가 움직이는 이 빨간색 구의 위치를 추적하도록 하는 코드를 업데이트 메서드에 추가해 보면요. 먼저 움직이는 이 빨간색 구의 객체를 얻어와야 하는데, 이 객체는 이 스몰 스피어 피봇의 첫 번째 자식입니다. 이 스몰 스피어의 월드 좌표계의 위치를 얻어서 광원의 타겟 객체에 설정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원의 타겟 속성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광원을 시각화해주는 헬퍼도 업데이트 해줘야 합니다. 다음은 포인트 라이트입니다. 포인트 라이트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기존 광원에 대한 코드를 정리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메서드에서는 이 코드를 삭제하고요. 그리고 셋업 라이트에서는 이 코드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이 코드도 삭제하고요. 포인트 라이트는 광원의 위치에서 사방으로 비추는 광원인데요. 다음처럼 포인트 라이트를 추가합니다. 광원의 색상은 하얀색이고 세기는 2입니다. 그리고 광원의 위치는 이렇게 0, 5, 0이고요. 이 광원을 시각화해주는 헬퍼 객체를 다음처럼 추가합니다. 이 광원은 디스턴스라는 속성을 제공하는데요. 이 속성 값으로 지정된 거리까지만 광원의 영향을 받도록 합니다. 기본값은 0인데 0은 광원의 시작 위치로부터 무한한 거리까지 빛의 영향을 받도록 합니다. 이 값을 변경해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광원의 시작 위치에서부터 이렇게 지정한 거리까지만 광원의 영향을 주게 돼서 물체가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광원의 위치가 이 움직이는 빨간색 구체를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광원과 헬퍼 객체를
필드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메서드를 수정해야 하는데 먼저 다음 코드를 추가합니다. 이 코드는 이 빨간색의 구체가 이 스몰 스피어이고 이 스몰 스피어의 위치를 광원의 위치에 설정하도록 하는 코드이고요. 광원의 위치가 변경되었으므로 광원에 대한 헬퍼 객체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줘야 합니다. 그럼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스포트라이트를 살펴보기 전에 기존 광원에 대한 코드를 정리하겠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빛이 광원의 위치에서 무대의 조명처럼 깔때기 모양으로 비추는데요. 셋업 라이트에서 이 스포트라이트 광원을 다음처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원의 시각화를 위해서 헬퍼 객체를 다음처럼 추가합니다. 광원의 색상은 하얀색이고 세기는 1인데요. 이 값이 작다고 생각되면 이 값을 이렇게 키우면 됩니다. 광원의 위치는 바로 여기인데요. 이 위치에 대한 지정은 이렇게 이 코드로 할 수 있고요. 현재 0, 5, 0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광원이 비추는 타겟의 위치는 여긴데 이 위치에 대한 지정은 이 코드를 통해서 했고 바로 원점입니다. 그리고 이 앵글은 광원이 만드는 깔때기의 각도인데요. 현재 40도인데 이 각도가 40도라는 의미입니다. 이 앵글에 대한 값은 0부터 90도 이하여야 합니다. 이 앵글을 UI를 통해서 변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UI와 관련된 패키지를 이렇게 임포트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GUI 객체를 하나 만들고 광원에 대한 앵글의 값을 0부터 90도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값이 변경되면 반드시 이 헬퍼 객체도 업데이트를 해줘야 합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이런 모양인데요. 여기서 이 앵글 값을
이렇게 변경해 보면, 그리고 이 페넘브라는 빛의 감쇄율입니다. 이 값의 기본값은 0인데 0이면 빛의 감쇄가 전혀 없다는 것인데, 이 값을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UI를 통해서 이 값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요. 먼저 이 앵글 값을 이렇게 줄여 놓은 상태에서 페넘브라 값을 이렇게 증가시켜 보면 빛이 이 가장자리에서 감쇄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스포트라이트의 타겟 위치를 이 움직이는 빨간색 굴을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라이트와 헬퍼 객체를 다른 메서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필드화하겠습니다. 이제 업데이트 메서드에서 다음 코드를 추가합니다. 다음은 렉트 에어리어 라이트입니다. 이 광원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기존 광원에 대한 코드를 정리하겠습니다. 렉트 에어리어 라이트는 형광등이나 창문에서 들어오는 광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광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인푸트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셋업 라이트에서 렉트 에어리어 라이트의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광원을 시각화해주는 헬퍼 코드를 다음처럼 추가합니다. 코드를 살펴보면 이 광원은 사용하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초기화를 먼저 수행해야 하고요. 이 광원의 색상은 하얀색이고 세기는 10입니다. 그리고 이 광원의 크기를 세로와 가로에 대해서 이렇게 지정할 수 있고요. 광원의 밝기는 이 세기값뿐만 아니라 이 크기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광원의 위치는
이렇게 0, 5, 0으로 지정했고요. 이 위치가 0, 5, 0입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서 마이너스 90도 방향으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광원의 회전 트랜스폼 객체를 이용해서 광원이 비추는 각도를 지정합니다. 즉, 이전에는 광원의 방향을 어떤 타겟 위치를 지정했는데 이 렉트 에어리어 라이트는 각도로 지정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3JS의 라이트 클래스를 상속받는 이 6개의 광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HDRI를 이용한 광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HDRI를 이용한 광원은 원하는 분위기를 쉽고 빠르게 생성할 수 있는 매우 멋진 기능입니다. HDRI 광원은 HDRI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저는 이 폴리헤븐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데이터가 HDRI 데이터들인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분위기를 가진 사진을 선택해서 내려 받으면 됩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사용하겠습니다. 클릭해서 이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서 내려받을 수 있는데 내려받기 전에 이 영상의 해상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상도가 클수록 더욱 정확하고 멋진 배경으로서의 HDRI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데 저는 2K 데이터를 내려받겠습니다. 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이렇게 내려받고요. 다운로드 버튼 데이터를 이렇게 퍼블릭 폴더를 하나 만들고 이 안에 복사해 둡니다. 그리고 기존에 적용된 광원에 대한 코드를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이 코드를 모두 삭제하고요. HDRI 데이터를 로딩할 수 있는 클래스를 임포트합니다. 그리고 셋업 라이트에서 HDRI 데이터를 로드하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서 다운로드 받은 이 데이터를 로드하고 있는데요. 로드되면 이렇게 텍스처라는 객체가 만들어지고 이 텍스처의 매핑 속성에 반드시 이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제 이 텍스처 객체를 이용해서 광원뿐만 아니라 배경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광원입니다. 다음은 배경입니다. 만약 광원의 세기를 조절하고 싶다면 먼저 렌더러의 톤 매핑 속성을 지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코드로 HDRI 데이터의 광원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1인데 이 값을 1보다 낮은 값으로 지정하면 이렇게 어두워지고요. 또 1보다 크게 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밝게 표현됩니다. 저는 0.4 정도로 지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톤 매핑 속성에 지정할 수 있는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값을 지정했느냐에 따라서 색상 톤이 변함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느낌에 맞는 값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값은 바로 이 값인데요. 이 값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런 느낌인데요. 이 값을 변경해 보면 색상 톤이 이전보다 좀 더 진해진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3JS에 대한 광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광원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림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